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 World now. 태국은 1932년 군부 쿠데타를 통해 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하며 아시아에서는 거의 가장 빠른 시점에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태국의 왕은 영국이나 일본처럼 상징적인 역할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군부와 결탁하여 태국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의 왕은 웬만한 K-팝 아이돌도 충분히 압도할 만한 댄스 실력을 자랑하는 라마 10세입니다. 1952년생으로 올해 7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이엄은 다 내려놓은 듯한 패션을 선보이기도 했었고 4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20명의 후궁 등 각종 기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라마 10세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는 못합니다. 태국의 법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법인 형법 112조 때문입니다.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 묘사를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런 법이 과연 21세기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가실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24년 초 태국의 30세 남성은 왕실 모독죄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말 29살의 여성 국회의원 역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특정 제품이 검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곰돌이푸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곰돌이푸를 통해 시 주석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대중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과 영화로 유명한 왕과 나라는 작품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당시 시암의 왕은 라마 4세인데 왕자들의 교육을 위해 초빙한 가정교사 에나 레오 노웬스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태국 왕에 대한 로맨틱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태국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의 위대한 왕이 한가하게 연애나 했던 것으로 비춰지기에 왕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작품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태국 사회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존경과 복종을 강요하는 태국 국왕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지입니다. 태국은 현재 국교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 인구의 약 95%가 상자부 불교를 믿는 불자들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 문화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심지어 불교에서 중요한 날들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를 금지할 정도입니다. 반면 동북아시아 상국은 대승불교를 믿습니다. 상자부 불교는 개인이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통해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개인이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만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 기반합니다. 반면 대승불교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돕는 보살행을 중시합니다. 모든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불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타인을 위한 노력을 종교적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만약 태국이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대승 불교를 믿었다면 지금처럼 왕족, 군부, 상류층, 서민층으로 계급을 명확하게 나누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불교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왕의 직권을 강화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업보, 인가법, 윤회입니다. 업보는 현재의 상태는 과거 행동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태국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왕족들은 전생에 그만큼 훌륭한 일을 했던 것이기에 현생에서 남들보다 훨씬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인가법은 모든 형상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현재 태국의 왕이나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이 있었겠죠. 따라서 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왕가 사람들은 전생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윤회는 현세의 삶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생애를 거쳐 이어진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당함, 어려움을 참고 성실히 살아가면 언젠가 고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즉 업보와 인가법은 현재 왕의
권력을 정당화하며 윤회는 가난한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수면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불교 교리들은 태국 국민들에게 왕권을 신성시하고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며 사회적 위계 질서를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태국에서 왕은 불교를 장려하고 불교는 왕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리에 깊게 빠진 태국 서민층들에게는 지금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북한의 백두 혈통들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신박한 방법입니까? 개방은 개방대로 하고 권력은 권력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유레카가 터져 나올 만한 묘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주의의 유물론적 세계관에서는 신이나 영혼 등 초자연적인 존재나 종교적 신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종교를 민중의 마약이라고 말해왔는데 갑자기 종교를 통해 인민들을 세뇌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북한의 강압적인 사회 통제보다 오히려 종교를 통한 세뇌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세뇌로 왕권에 대한 모든 도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매트릭스에서 깨어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왕가가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무력입니다. 태국은 엄연한 입헌군주제 국가인데 도대체 어떻게 왕가가 군부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군부라도 불교를 통해 국민들 대다수, 심지어 군인들 중에서도 왕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히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릭한 사람들은 기리엄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그는 엔진칸의 위포드와 협력하여 꼬릭칸에서 주기적으로 반란을 조장했습니다. 위포드와 기리엄은 그러한 방법으로 설국열차 내에서 인구 조절 및 질서 유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합니다. 태국 왕과 군부 역시 스페인 축구 국대의 티키타카 못지않은 현란한 컴비네이션 플레이를 펼치며 태국 국민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왕가에 대한 개혁 등을 요구하는 정치인이 총리가 되면 군부를 조종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합니다. 군부 입장에서는 정권을 장악하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대신 왕가의 이익만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 국민들이 선택한 총리가 군부에 대한 안 좋은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왕의 허락을 구합니다. 국왕은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게 본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지 판단한 후 새로운 정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현재 총리는 군부에서 내세운 인물이며 왕가와 큰 문제가 없지만 군부 내 다른 세력이 더 강한 힘을 키워 쿠데타를 실행합니다. 태국 군부에는 여러 파벌이 있으며 서로 권력을 잡으려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빈틈만 보이면 다른 계파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태국 국왕은 어느 계파를 지지하는 게 본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지 판단한 후 쿠데타를 승인할지를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태국 국왕의 정치 노름으로 인해 1932년 이후 총 19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그중 12번이 성공했습니다. 무려 약 4년 10개월마다 쿠데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나마 실패한 7번은 군부가 국왕의 입맛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태국 국왕이 어떠한 쿠데타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태국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국의 혼란을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태국의 왕이 존재하는 한 태국에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될 것입니다. 여전히 태국 국민들 눈에 왕은 그저 선량한 통치자이며 국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고 군부 역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애국심으로 나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 국왕인 라마 10세가 기행을 저지를 때마다 많은 태국인들은 그의 아버지인 라마 9세를 그리워합니다. 적어도 선대왕은 품이 있고 국민들을 아끼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라마 9세는 대외적으로 국민들을 돕는 여러 좋은 활동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시 군부
내부를 조종해 왕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국민을 위한 왕이었다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더불어 라마 9세의 집권기는 물론 최근까지도 쿠데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과연 그가 태국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